텐데 그 좀 쉽게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라고 불리는 종류의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저희가 뭐 한 70년대, 80년대까지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독한 항암제라는 것만 쓰다가 최근에는 뭐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최근에 뭐 언론이나 이런 데 워낙 많이 나온 면역 치료제 이렇게 점점 다양한 기전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항암제는 이제 쉽게 이제 뭐 대장암에서는 머리 빠진 항암제를 별로 쓰지 않고 있지만 이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그 세포가 가진 성격이 빨리 자라는 거니까 빨리 자라는 애를 공격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약제고, 표적 치료제는 이제 거기보다 한 발 나아가서 이제 암이 왜 생기는지 이런 게 연구가 쭉 되다가 특정한 뭐 유전자라던가 특정한 단백질 같은 게 암세포에 더 많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공격하는 약제에서 뭐 폐암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경구용 약제라던가 저희가 대장암에서도 쓰는 주사용 약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는 원래 내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면역 세포가 잡아먹게 하는 그 기전을 이용해서 만든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1세대 항암제가 항암화학요법 또는 화학항암제라고 부르고, 넣으면은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을 받게 되니까 뭐 탈모라든지 점막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게 문제였고, 표적 항암제는 거기 나아가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유전자나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드는 거고요. 면역 항암제는 이제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는 활성화시키고 암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를 그 활성화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억제해서 내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죽게 만드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서는 항암 치료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수술하고 재발을 줄이고 더 오래 사시게 하려고 하는 보조항암요법과 그다음에 전이성 대장암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고식적 항암요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받는 거는 그 수술을 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그래서 원발 부위에 있는 종양은 다 잘 제거가 되었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암세포들까지 다 죽여서 나중에 그 세포가 남아서 재발을 하거나 하는 거를 줄이고 그다음에 더 오래 사시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제 종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횟수나 용법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3기 환자분들은 뭐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모두가 다 재발률 감소랑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으시게 되고, 2기는 고위험군 또 일부 환자분들이 받게 돼서 한 절반 가량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는 그게 5FU랑 그다음에 젤로다, 그다음에 옥살리플라틴이 세 가지 약의 조합 또는 한 가지 약을 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크게 이제 제가 외래 오면은 환자분들 이렇게 교육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셔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래서 5FU를 쓰는 요법들 또는 젤로다만 드시는 요법, 그다음에 약제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거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스케줄이나 용법은 환자분 개개인의 상황이나 질병의 특성 뭐 이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3기에서는 주로 이 아래 3, 4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환자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다 했는데 왜 해야 되냐, 뭐 항암제 하면 이제 절대 문제가 안 생기는 거냐, 수술해서 지금 밥도 잘 못 먹고 힘든데 지금 내가 하면 할 수 있겠느냐, 뭐 이거 하지 않으면은 다 결국 문제가 굉장히 거의 매번 저희가 받는 질문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재발하게 되는 원인이 미세한 암세포이기 때문에 확률을 줄이는 거고,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방법은 이제 보험 같은 치료다.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 생각하시고 그 리스크를 줄이자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 환자분은 대부분 전신 상태가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수술 후에 보통 2에서 3주 정도 후에 뵙게 되면 저희가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은 결국은 전신 상태라고 부르는 건데, 혼자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인가를 말하게 되고요. 뭐 보통 이제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환자분 스스로 뭐 밥도 차려 드시고 뭐 화장도 할 수 있고
있고 이 정도. 그다음에 남자 환자분들은 혼자 샤워하고 면도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항암제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전신 상태로 저희가 말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 밥까지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밥 못 먹는데 해도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는데 1, 2주 이내에 그 정도 컨디션 대부분 회복되기 때문에 항암제를 못 하실 정도로 전신 상태가 나쁜 분들은 외래 내원하실 때는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견디시고요. 그다음에 재발을 항암제로도 할 수 있지만 그 확률은 줄인다는 게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암제, 여기에 보조 항암요법에 쓰는 그 항암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1세대 항암제인 항암항암요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암제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한 거는 저희가 대장암에 쓰는 약제들은 아주 독한 약들은 아니어서 머리가 다 빠진다거나 막 백혈구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없지만 주로는 이제 뭐 점막, 입안이 헐거나 뭐 설사를 하신다거나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들 얘기하시게 되고, 혈소판 감소나 백혈구 감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의미 있는 정도, 응급실에 내원하실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을 많이 유발하는 약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더 잘 듣는지를 알면은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연구를 했지만 특정 환자분만 딱 골라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병기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약제 조합 중에 뭘 할 거냐는 이제 수술 후 병기라든지 환자분의 연령, 가지고 계신 동반되는 질환, 그다음에 전신 상태 이런 거를 통해서 개개인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직정 항암 치료는 이런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수술로 모두 제거하지 못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암이 이제 스스로 계속 자라나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막고 암으로 인한 증상을 줄이고 그다음에 더 오래 사시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암종마다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약제들도 있기는 한데 대장암에서는 현재까지는 약을 완전히 끊는 것보다는 계속 치료를 투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존율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잘 듣는 기간 동안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지속하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너무 심한 독성이 있거나 약이 듣지 않는 경우에 중단하는 것을 저희가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약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남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나 국소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저희가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 부위,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장기에 전이가 있거나 림파선 전이가 있는 사기나 아니면 수술적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 저희 고식적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약제는 아까 수술후 보조요법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이리노테칸이라고 하는 약제가 추가돼서 각각의 약제 조합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치료제라는 게 대장암에서도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표적치료제 단독보다는 항암항류법에 병합을 하는 게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데, 대장암에서 쓰이는 표적치료제는 이제 아바스틴, 어뷰툭스 이 두 가지가 항암제랑 병합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3차 이상의 치료에서 쓰이는 스티바가가 지금 현재 승인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라는 거를 저희가 고식적 항암 치료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적 치료제 중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유전자 검사라고 하니까 이제 뭐 후대에 이제 내 자식이 유전되는가 이런 걸 보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유전자 검사가 아니라 암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어떤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획득한 수술 조직이나 조직 검사로 그 획득한 조직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이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만 있는지를 보다가 최근에는 한 가지 검사로 뭐 한 300개 가까운 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암페날 검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걸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유전자 변이까지 확인한 다음에 추후 치료에 저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기에 해당되는 완화요법을 하는 환자분들에게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3주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거 결과를 확인을 하고 약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는, 그러니까 요 약만 투여해서는 효과가 적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약제와 섞어서 쓰는 병합요법을 주로 쓰고 있고, 대장암에서는 이제 세툭심합 같은 경우는 3차 이상에서 단독요법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데이터는 이 항암요법의 효과를 10%에서 15% 정도 더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은 이제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장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가 라스 돌연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이제 한 여기 5에서 8% 정도가 비라프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라스나 비라프를 봐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표적 항암제 중에 어비투스라는 하는 약에는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돌연 변이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약제 중에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한 가지를 고르게 되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두 가지 약제 중에 이제 아바스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은 표적 항암제니까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기는 한데 종류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투여 받으시는 분들을 모두 항상 소변 검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단백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약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네, 수술을 계획하고 있거나 수술하게 되는 경우 투여를 또 중단하게 되는데, 이유는 약에 이게 기전상 상처가 아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고, 장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변 부위로 이제 피가 나거나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부작용으로 뭐 장천공, 뭐 혈전 이런 거 생길 수가 있는데, 혈전은 아바스틴 단독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고식적 요법 하는 분들은 다 케모포트를 가지고 계신데, 케모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아바스틴을 투여하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같이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환자 3% 이하로 알려져 있어서 아주 높은 위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비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약 때문에 이제 피부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드름성 발진이라던가 뭐 피부 건조증, 속눈썹 같은 게 길어지거나 손발톱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드물게 어비투스 때문에 이제 약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탈감작이나 이런 요법으로 부작용 예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투여하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약제를 뭐 일시 중단한다던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부작용을 줄인다던가 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고, 항암제와 투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단을 하고 항암제만 가는 분들도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독으로 쓰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약제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항암제를 했는데 병이 진행한 경우 세 번째 이상의 약제로 세툭시밥이나 스티바가 단독 요법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요즘 말이 많아서 면역 치료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개념이 굉장히 오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면역 치료가 뭐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종양내과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면역 치료제는 종양이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 를 피하는 기전이나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올려서 이제 주변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암세포 잡아먹게 하는 기전인데, 그게 아니라 뭐 면역력 올린다는 굉장히 그 뭔가 증명되지 않은 많은 치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증명된 거는 저희가 그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서 요게 대부분의 종양에서 승인되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고, 면역 세포 치료는 이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데서 이제 자기 세포를 뽑아가지고 특정한 어떤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만든 새로운 면역 세포를 투여하는 방법이 되고요. 종양 백신은 아직 연구 중인데 이제 백신 형태로 만든 면역 치료제고, 사이토카인은 이제 인터페론 이런 거를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좀 이제 그렇게 많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누가 면역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건 면역 관문 억제제 사용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흑색종, 폐암, 방
방광암, 신장암에서는 이제 표준 치료로 특히 다른 항암제나 이런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위암이랑 간암에서도 3차 이상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뭐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여보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대장암에서는 현재까지는 MSI라고 하는 특정한 성격을 가진 대장암에서만 효과가 있고 나머지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혈액암에서만 데이터가 있고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임상시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는 결국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면역세포랑 만나서 이 세포를 억제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게 만나서 얘가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T 림프구라고 하는 게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문을 다 차단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면역세포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죽이는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장암에서는 MSI 대장암에서는 효과가 있는데요. MSI가 뭐냐? 대장암에 생기는 기전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이고, 우리가 그 DNA라고 하는 유전자가 계속 복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고쳐주는 기전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현미경 부수체 불안전성이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그냥 MSI라고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부르게 되고요.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암 유전자 패널 같은 걸 하게 되면 어떤 환자가 이런 거에 속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고, 조직을 가지고 염색 같은 걸 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 대장암에서 좀 더 높은 빈도로 보이지만 유전성이 아닌 경우에서도 15% 정도에서 확인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병기에 따라 다른데 2기, 3기에서는 빈도가 높지만 전이암에서는 현재까지는 한 5%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이성 대장암에서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 수 있는 환자군의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MSI 대장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약제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이루어져서 3차 이상에서는 다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근데 매우 효과가 좋지만 아직도 이제 반응률은 한 30% 정도고요. 옵디보 여보이 조합이 되게 센 면역 항암 치료인데 이거 반응률은 50% 높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키트루다 옵디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보험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래도 이게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은 상황이어서 MSI에서는 이제 표준 치료로 아마 자리 잡게 될 거고, 1차 요법, 2차 요법으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른 항암제를 안 쓰고 이걸 먼저 쓰는 것도 향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지 않은 부작용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보다는 훨씬 덜 힘들기는 한데요. 완전히 새로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뭐 간 수치가 올라간다던가 설사를 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부터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항진증, 그다음에 타입 1형 당뇨병, 뇌하수체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많은 환자들에게 노출되면서 새로운 부작용들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면역치료제가 지금 표준 치료로 들어온 게 한 4, 5년 다른 암종에서 되는데요. 더 쌓이면은 그 데이터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발이나 전이가 있는 환자분에서 완화적 항암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랑 표적 항암제의 조합을 1차, 2차에 사용하는 게 현재까지 표준 치료고요. 어떤 약제를 먼저 쓰느냐, 어떤 약제가 더 좋으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순서나 약제의 종류는 1, 2차에 뭘 쓰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어서 개개인의 상황이나 뭐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3차 이후부터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단독 그 표적 치료제를 쓸 수가 있고, 아까 그 면역항암제 비교표에서 보여드렸지만 두 가지 다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3차 이상에서는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가능하면 임상시험 같은 거를 잘 권고해드리고 있고, MSI 대장암인 경우에는 면역치료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면역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1차, 2차 항암 치료를 하다가 반응이 매우 좋은 분들,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수술이라던가 방사선이라던가
치료라던가 고주파라던가 이런 국소적인 치료를 해서 장기간 병이 진행하지 않거나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태로 가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사기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이제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이제 나을 것도 아닌데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좋아지긴 하는 거냐, 언제까지 맞아야 하느냐, 어느 시점에건 항상 물어보시는 거고, 내가 지금 하나도 안 힘든데 뭐 항암제 해서 힘들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사기 환자분들 이렇게 뭐 처음에 되게 많이 심하고 뭐 복수도 있고 뭐 난소해도 있고 이렇게 진단이 되더라도 항암제 하고 되게 많이 좋아져서 수술하시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또 문제 생겨서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저랑 지금 5, 6년째 치료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하고 지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여러 군데 전이가 있어서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치료 항암제만으로 매우 드물지만 아주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걸 권고해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에 속하는 완치가 된 환자분들 매우 적은 비율이지만 계속적으로 병을 관리를 해서 잘 조절해 나가는 게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